안녕하세요. 효진이에요. 스타디 윤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수학, 도덕, 역사 이렇게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역사부터 부숴줄게요. 시험 범위가 62쪽부터 71쪽, 80쪽부터 111쪽이니까 여기부터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하이라이트를 치면서 중요한 거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위진남북조 시대의 동네는 조원이 있는 이세기 말부터 위쪽 우가 서로 패권을 다툰 시기를 말한다. 삼국시계는 호환이 멸망한 뒤 위쪽으로 분열되었던 시기 위를 이은진에 의해 통일되었고 이것은 280세기에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5월 16국 시대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황실의 내분으로 진이 혼란한 틈을 타 홍노 등 북방 유목 민족이 화목시 일대에 여러 가지를 세우고 세력을 다투던 시기 화북 지방의 한족이 전쟁을 피해 강남으로 이주하여 창진강 이남 또는 하류 지역을 말한다. 이 강남은 창진강 이남 또는 하류 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동진 건국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지는 황허강 중하류 지역을 말한다. 남북조 시대는 하북의 북조 강남에 남조 설립을 했고 남북조 시대는 360여 년 동안 분열과 혼란이 지속됐다. 선미족의 분위기 하북 통일은 439세기에 일어났고 이후 북위는 동위와 서위로 분리되었고 동위는 북제, 서위는 북주로 이어졌다. 북위 후문제의 하나 정책, 선비종의 복장과 언어 금지, 한족 간의 결혼 장려 등 적극적인 하나 정책 추진, 유목 민족 문화와 한족 문화 융합이 호한 융합이라고 한다. 남조 강남에서 동진의 뒤를 이어 송, 제, 양진 등 여러 한족 국가들이 세워져 흥망성쇠 거듭이 일어났고 강남 지방의 개발, 북쪽에서 이주해온 한족에 의해 활발한 강남 개발 추진이 되었다. 위진 남북조 시대의 사회와 문화, 사회, 수천으로 관리를 선반하는 국품 종종제가 실시되었고 유럽 호족이 중앙감직 독점을 문벌 귀족 사회 형성을
되었다. 그리고 문화는 남조의 북조에서 각기 다른 문화 발전이 이어졌고 북조는 한족의 문화에 유목민의 강건하고 소박한 깊은 가미가 되었다. 그리고 남조에서는 우아한 귀족 문화 발달이 시작되었고 세속을 떠나 자유로운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성담사살이 발생했고 성담사살이 유행했고 도연명이 왕희지이 서예 고개지이 여사잠도 등이 대표적이다. 불교 발달 남북조에서 모두 유행했고 불경이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북조에서는 원광, 용만 등지의 대규모 석굴사원 조성이 일어났다. 그리고 도교 설립은 노장사상과 신선사상, 민간신앙을 결합한 도교 성립이 있었고 유행이 되었다. 그리고 도교는 불교 경전이 한문으로 번역되어 세계화되던 것에 영향을 받아 구겸지가 처음으로 교단을 갖추었다. 그리고 성담사상은 성담은 세속을 떠나 나누는 맑은 이야기, 즉 노장사상에 관한 이야기를 뜻한다. 그리고 초당이 통일제국으로 발전하다에서는 남북조를 통일한 수 건국과 발전이 있고 문제양견은 선비족 개통 돌거리 분열된 틈을 이용하여 분열되었던 중국 통일 589세대에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되었고 과거제를 실시했고 북이 이래 시행된 토지 조세 군사 제도 경비를 했다.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의 전개가 시작으로 됐고 그다음에 5, 16국 시대가 됐고 남북조 시대가 됐고 위진남북조 시대의 사회화 문화가 됐고 여기에서 사회화 문화와 불교 발달과 도교 성립으로 나누고 북조와 남조도 그 사이에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제 초당이 통일 제국으로 발전하다 해서는 남북조를 통일한 수가 이렇게 타이틀로 있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 작은 1번에서는 건국과 발전이 있고 그다음 거기에 문제양견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양제가 있고 양제의 일은 강남의 풍부한 물자가 하북 지역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운을 완성했고 세태와 멸망에서는 대규모 토목 공사와 빈번한 대외 원정으로 백성 반발이 되었고 고구려 원정을 계기로 반란이 적극으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건국된 지 37년 만에 멸망이 되었고 이 일이 618세대에 일어났다. 그러므로 이제 당의 번천이 연결되는데 거기에선 건국과 발전이 되었고 고조 또는 이연으로 불리며 선비족 개통 돌건에 지원을 받아 장안을 수도로 당 건국 618세기에 했고 태종은 수의 통치체제를 이어받아 율령체제 완성 돌건 북속 토번과 화친 중앙 아시아까지 세력 확대가 됐고 비단기를 장악했고 그리고 고종 서둘걸 북속
되었고 유라시아 대륙 동쪽의 대부분을 거느린 대제국 건설이 되었다. 그리고 전복지를 현지의 유력자에게 위임하여 통치를 했고 여기에서 고종은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자, 이제 세태와 명량이 시작되는데 세태는 8세기 중반 안사의 난 이후 절도사들이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을 했고 중앙 정부의 약화가 시작됐다. 멸망은 황간 관료들의 권력 다툼이 있었고 황소의 난 등으로 혼란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절도사 주전층에 의해 멸망이 되었고 당의 통치 체제는 율령 체제가 있는데 율령에 기초하여 통치 체제 마련이 시작됐다. 그리고 중앙 정치 조직이 있습니다. 자, 이 중앙 정치 조직은 삼성 육부를 중심으로 행정 조직을 마련하고 지방 행정 제도는 무엇이냐? 주원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이 중앙 정치 조직은 이 삼성 육부를 중심으로 행정 조직을 마련하는데 이거를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당은 정책 수립을 했고 정책 심의를 했고 정책 집행을 분리하여 황제 권력의 독주를 막았다. 농민 지배 체제는 군전제가 있는데 군전제란 성인 남자에게 일정량의 토지를 균등하게 지급하던 토지 제도입니다. 이 토지 제도는 또한 조, 용, 조와 연결이 되는데 조는 토지세에 해당하는 곡물이고 용은 노동력을 바치거나 노동력 대신 내는 비단과 삼배이다. 이 비단과 삼배는 조와 관련이 있기도 한데 조는 토산물 대신 내는 비단 삼배를 걷는 조세 제도이다. 또한 부병제가 있는데 이 부병제는 농민을 일정 기간 군역에 봉사하게 한 군사제도이다. 4번에서는 영향이 있다. 이 부병제의 영향과 조용조의 영향과 군전제의 영향은 율령체제는 후대 왕조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끼치지만 통치체제의 변화는 배경 7세기 말 이후 군전제 붕괴이 되고 장원 증가가 되고 몰락 농민 증가가 시작된다. 이 몰락 농민 증가가 시작되면서 통치체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게 되는데 변화는 8세기 중 후반 부병제는 모병제가 있다. 이 모병제는 핵심 내용으로 정리하자면 강제가 아닌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 군인들을 모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력 제도를 말하기도 한다. 이 조용조는 양세법으로 전환이 되는데 여기에서 잠깐 당의 총치체제로 한번 들어가서 당의 총치체제를 파헤쳐 보자면 당은 중앙에 삼성육부를 두고 지방에 주현을 두었다. 여기에서 군전제는 모든 성인 남자에게 일정한 양의 토지를 고르게 나누어 주어 조세와 병력 문제를 함께 해결한 제도인데 토지를 지급받은 대가로 농민은 조용조를 납부하고 병사를 복무하였다. 부병제는 이러한 당의 법률과 통치제도를 율령이라 하는데 율령은 이후 중국 왕조에 계승되었고 신라와 발해, 일본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수양제는 대운하를 완성하여 강남의
풍부한 물자가 하북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당은 한사에 난 이후 군전제를 실시하여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맞죠? 자,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다로 넘어가다 보면 당의 문화는 특징이 남북조, 여기에서는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의 문화를 들어가다 보면 특징, 남북조 이래 발전한 문화의 집대성입니다. 서역 문화 수용, 기족적이고 국제적인 문화를 발전하게 되는데 분야는 시, 기족적 성격을 지닌 시가 크게 유행을 하게 되었고 이백과 두보 등이 유명을 했다. 서예 그림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유행을 했고 이 서예는 관리 등용 시 면접 시험에서 필적이 평가 기준의 하나가 될 정도로 존중되었다. 불교는 현장 등 여러 승려들이 인도, 순례, 불교 경전, 전례, 번역 등으로 나눠지는데 불교의 수준이 높아져서 한문으로 번역된 불경은 사원, 불상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에 널리 수용되었다. 도교는 당 황실의 보호 아래 성장이 되는데 유학은 흉구학을 뒷대성한 오경정의가 편찬되었고 과거 시험의 기본 교재가 되었다. 동서고류는 미당기를 통해 서역의 종교, 한문, 이복과 공예품, 풍습 등 정례가 있었다. 이렇게 당의 문화의 흐름을 잘 파악을 했고 이제 동아시아의 문화권의 성립을 들어가다 보면 배경에는 당이 주변국들과 긴밀한 외교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 형성이 되는 거에 반면은 한반도와 일본 등에서 사절단과 상인, 왕래, 외교와 무역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는데 유학생 승려들은 당의 유학과 불교를 익히고 돌아와 자국의 문화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에서는 공통 요소가 있다. 한자, 율령, 유고, 불교 등 불교를 공통 요소로 하는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이 되는데 이 유교에서는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 이념이다 사회 구성으로 자리 잡아 국왕의 권위를 뒷받침하고 사회 질서의 형성의 유지에 기여를 하였다. 그래서 동아시아 각국의 성장은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의 중국의 선진 문화를 자국의 전통과 특성에 맞게 수용을 하였는데 이 수용을 한 거에 반면 고대 국가로 성장해 발전이 되었다. 이제 일본에서 고대 국가가 발전하다로 넘어가 보면 야마토 정권이 등장하는데 이 야마토 정권은 성립과 발전을 만들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야요이 시대로 들어가 보면 기원전 3세기로부터 중국 한반도의 선진 기술 전래, 벼농사가 시작되는데 이 벼농사는 무엇에 의해 시작되었냐?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대규모 관계시설을 사용한 벼 경작 방법을 전해주었는데 이 말에 전해준 거에 따라서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청동기 찰기 사용이 시작되므로 일본 열도에 많은 소국들이 생겨났고 거기서 이제 또 야마토 정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야마토 정권은 도대체 무엇이냐? 야마토 정권은 4세기 전후 야마토 정권이 주변 소국들 통합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야마토 정권에서 소토쿠 태자라는 태자가 있는데
6세기 중 말 중국 한반도에서 선진 문물 수용을 했다. 이 수용을 한 것에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되었고 거기서 또 아스카 문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아스카 문화는 또 무엇이냐? 아스카 지방을 중심으로 불가 문화가 발전되는데 이 불교 문화가 발전되는 거는 다이카 계신 645세기에 7세기 야마토 정권이 견수상 공당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중국 문물 수용을 하게 되는데 이 당의 율령 체제를 모방한 개혁 추진의 됨으로 따라 교황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가 정비되었고 7세기 말에 일본 국호와 천황친호 사용이 시작되었다. 이 나라 시대와 해안 시대를 들어가 보면 나라 시대는 710년에서 794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뭐냐? 8세기 초 당의 장안을 모방한 헤이조교가 건설이 되는데 나라로 천도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야? 불교 융성이 있다. 이 불교 융성은 도다이사를 비롯한 많은 사찰 건립이 시작되는데 이 불교 융성의 역사책 편찬이 되는데 이 교사기라는 일본 서기 등 이런 역사책이 편찬이 된다. 이 시가지 편찬은 또 무엇이냐? 만약집 같은 것을 시가지 편찬이라고 한다. 해안 시대는 794년부터 1185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해안 시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8세기 말 해안 교토로 천도가 됐고 이게 무슨 말이냐? 교토는 자 이게 상황을 보자면 귀족과 지방 호족이 있는데 이 지방 호족에서 해이안 시대에 발생한 계급으로 점차 무사화하여 귀족을 압도하고 일본의 실질적인 지배 계급이 되었다. 자, 이게 무엇이냐 하면 사원의 대토지 소유가 장원학대가 되었습니다. 이 장원학대가 되는데 이 중앙집권 체제가 붕괴돼요. 이 붕괴가 되는데 갑자기 무사가 등장합니다. 이 무사가 왜 등장하냐? 정부의 지방 통치력을 약화하게 만들고 그리고 장원을 지키기 위해 무사 등장이 되고 세력 확대가 됩니다. 세력 확대가 됩니다. 이게 약화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단어 개념을 한번 해보고 할 건데 악화는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벌이고 더 나쁘게 만드는 걸 악화라 합니다. 약화는 그것을 반대로 더 얕게, 더 좋게, 더 악화가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만들고 그 나쁜 것을 좀 덜 나쁘게 만들어주는 것을 약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하면 뭐 좋게 만든다 이런 것을 약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화가 됐고 그래서 국풍 문화 발달이 되는데 이것은 9세기에 시작이 돼요. 9세기에 말 검당사 파견 중단이 되는데 중국과 외교 관계 단절이 됩니다. 이 대륙의 문화를 일본인의 기호와 감각에 맞게 소화하려는 국풍 문화 발달가 귀족층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요이 시대를 혹한 게 다시 핵심 정리를 해보면 야요이 시대는 뭐라 했죠? 맞아요. 야요이는 그 당시 제작된 토기가 발견된 지명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아스카 문화는 또 뭐냐? 7세기 전반 아스카 지역에서
발달한 문화입니다. 이 문화인데 이것을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흐름에 맞춰서 정리를 문장을 해야 되냐? 7세기 전반 아스카 지역에서 발달한 문화이고 백제에서 불교 건축 기술사들을 데려와 아스카사를 비롯한 사찰이 창건되는 등 다채로운 불교 문화가 발달하였고 유교, 도교 등 외래 사상가 한문도 등장하였다. 이렇게 하면 100점인데 이거를 다 외워야 되는 게 어려운 거죠. 이 외워야 되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외우면 100점 맞는 거. 안 외우면 이거는 그냥 날려버리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데 일본서기로 들어가다 보면 일본서기가 무엇이냐? 일본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정사로 일본의 신라 시대부터 697년까지의 역사를 서술하였고 일본에서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한 역사서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왜 진구 황후가 한반도 남부의 신라와 가야를 정복하였다는 황당무계 한 대목이 있고 연대도 백제 국가는 약 120년과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 가나에서 뭐가 만들어집니다. 헤이안 시대에 만들어진 일본입니다. 고유의 글자로 한자의 일부를 빌려 그 일부분을 생략하여 만든 가타가나가 무엇이냐? 그 일본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나라로 생각하다 보면 기역, 리은, 디귿, 리을을 일본에서는 가타가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타가나의 가나와 연결이 되는 건 아닐 거고 그것을 초서로 쓴 글자를 따라 만든 히라가나가 또 있습니다. 히라가나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가타가나를 초서로 쓴 글자를 따라 만든 히라가나입니다. 하라가나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히라가나입니다. 히라가나이고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야마토 정권은 당의 율령을 모방하여 무엇을 추진하였다? 다이카 계시를 추진하였다. 9세기 말 귀족층을 중심으로 대륙의 문화를 일본인의 기호와 맞게 소화한 문화는 무엇이다? 맞아요. 국풍 문화입니다. 무엇을 추진하였다? 이것을 나오면 다이카 계시를 치면 되고 그리고 무슨 소화한 문화 감각에 맞게 소화한 문화는 이런 거 나오면 국풍 문화 고사주면 됩니다. 이런 게 또 객관식에 나올 예정이 많으니까 잘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80쪽으로 넘어가다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80쪽에서 111쪽은 진짜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스터디임이라고 했는데 역사는 이렇게 말하는 사이 하지만 머리에 잘 쏙쏙 들어오거든요. 일단은 여기 파트는 그냥 제가 스스로 그냥 말하지 않고 공부할 거고 여러분들도 여기 파트는 그냥 보시면 돼요. 제가 혼자 중얼거릴 거예요. 게르만족의 야동과 소유랑의 반응은 게르만족이 이동이 됐다. 배경사절기 후반 중 아시아 제국의 중국인의 힌두의 연방이 되었고 이동은 소유와 진흥이 어느 아프리카 등 서로마 제국 북쪽의 나라 수립이 되었다. 결과 로마 제국이 그대로 만족 혈신 용마의 생활 이에 멸망이 되었는데 이게 제476년에 기록됐다. 이 교황권의 설립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교황권의 설립은 서유럽에서 로마 교회의 대주교가 스스로 교황이라 자퇴를 하게 되는데 점차 최고 권위자가 됩니다.
이 교회의 주거들은 또 무엇이냐? 교회의 연례를 바탕으로 도시와 농촌 지배를 하게 되는데 교회와 형식자가 종교의 일상 측면까지 깊게 공유하게 됩니다. 이 가능하게 되는데 프랑크 왕국의 로마 교회의 발전이 나온다. 프랑크 왕국의 발전 배경은 크리스토교를 협력 교회와 협력을 얻어봤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름이 있고 여기 교황권의 형성이 되었구나. 이 교황권 형성이 되었는데 이제 왕과 교황의 제도가 시작됐구나. 이 권위가 유지되었다. 이 교회의 세속화가 되었고 수도원 운동이 되었고 이거 교황과 황제의 대립이 시작되었나. 여기에서 간호사의 권력이 되었고 교황권 관화가 있구나. 여기에 크리스토교 중심이 서로가 문화가 되고 특징은 크리스토교 중심이 되었고 로마 문화가 되었고 게르만 문화, 라틴어가 운영이 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발전 문화가 되었어. 발전 문화인데 이 신학이 있고 대학이 있고 건축이 있다. 그렇구나. 여기서 문학이 있다. 그래서 발전 문화는 신학, 대학, 건축 문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구나. 사실 비잔티움 제국이 발전했어. 이 발전해왔는데 이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과 세태는 또 무엇이냐? 발전한 서로마 제국 멸망 후에도 1000년 가까이 유지가 되었어. 이 유지가 되었는데 특징은 무엇이냐? 정치가 있고 종교가 있고 경제가 있고 전성기가 있어. 이 전성기는 6세기 전반 뉴스 황제 때 서로마 제국 영토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 이 멸망이 있는데 이 멸망도 있어.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가 있어. 이 특징은 그리스 정글 바탕 그리스 로마 문화의 여러 저쪽 관리문화 문화 융합이 있어. 그래서 발전 문화가 있어. 건축 영향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어. 이렇게 흐름이 있는구나. 이런 식으로 흐름이 시작됐어. 근데 또 이제 서유럽과 이슬람 세력의 충돌이 발생했네. 배경은 11세기 말 헬조크의 티르크의 전쟁력 제국의 거의 있어. 정계가 있었고 영향이 있었고 영향은 좋아. 교황의 권위 하락이 됐고 영주 세력 악화가 있구나. 도시의 성장과 장원의 해체가 됐고 도시의 성장이 됐어. 그래서 이제 중앙세계 해체 왕권의 강화됐고 중앙세계 해체가 됐어. 중앙세계 국가의 출현이 시작했구나. 이게 배경이 십자군 원정공원과 본거 영주의 세력 악화되어서 시작됐고 정계는 100년 정쟁했어. 그래서 100년 정쟁에서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는 기반 마련이 있는데 이 바탕에서 92페이지로 넘어가면 종교개혁의 전기가 있어. 이 종교개혁의 전기는 유토의 종교개혁이고 배경은 교황이 원불교 판매를 했어. 그래서 주장 인간의 구원은 오직 민주가 신의 은총에 대해서만 가능했고 결과는 독일 전역에 확산되었어. 확산되었는데 아우크스부르크 회의가 1555년에 되었고 영국의 경고개혁이 시작되었어.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확산과 종교행정이 되었고 확대를 시작이 되었고 칼뱅이 종교개혁에 대한 30년 전쟁이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문제 같은 건 역사는 흐름을 잘 봐야하면 되고 문제 같은 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111페이지, 100페이지로 넘어가다 보면 북방해적의 선사가 있고 요가 있고 서화가 있고 군야들이 있고 상해연유가 백조가 있고 현리들이 있고 망나들 개혁이 있고 이렇게 있다. 이렇게 흐름이 시작됐어. 이제 송해 경제와 해상 교역이 발전했고 용업이 있어. 현대 사회적 개체형성이 되었고 안경어치 변비가 있고 유교적 수양을 갖춘 서대부가 사회 지배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형리사에서 인간의 불평은 다양한 것으로 발견되었어. 배경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자를 홍보에 비판했고 서민 문화의
발달했고 화학 기술의 발전이 됐구나. 그래서 몽골 제국의 성장이 있고 몽골 제국의 성립이 있고 대제국 국면서 있고 원의 종교 지배가 있고 원의 통치 방식가 있고 원의 문화가 있고 서민 문화 발달이 있고 다양한 종교가 있고 티베트 불교가 있고 뭐 동서고려를 할 때 도룡하의 정비 뭐 동서운하의 공유 이런 식으로 흐름이 시작돼요. 이렇게 흐름이 시작되었는데 끝이요. 명예 성립이었고 후무대가 정치됐고 명예 대회가 됐고 세태가 되었고 명령이 되었어. 자 여기에서 이제 청해공조가 발전되고 구정계는 대외관계가 있고 특징은 뭐 농경, 사회, 유무 관계를 통합한 대제국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대외관계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역사 공부는 끝냈습니다. 역사 공부를 끝냈어. 그럼 이제 공부를 끝난 걸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진짜 내일 중요한 게 수학이랑 역사거든요. 수학은 이것만 알면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말고사 대비해서 제가 그냥 다 푼 거거든요. 그냥 뭐지였지 뭐 이게 푼 거. 이게 니은 방정식의 그거를 하면 되고 뭐 이렇게 했고 아하 이거는 뭐 이렇게 뭐 기억을 더하기 니은을 하면 이걸 기억을 했고 이건 니은 했어. 이게 마이너스를 플러스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내가 풀었었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교과서 정도 하는 거야. 이게 교과서랑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풀어줬어. 내가 이렇게 풀어갔어. 풀이 과정 밑을 보면 이게 정리하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내가 풀었었지. 이런 거. 이렇게. 자, 이거는 이렇게 있고 풀이 과정 밑을 보면 노트가 없어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풀었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수학은 도덕은 진짜 네가 오늘 영상 1시간을 목표를 적었어. 30분을 할 거예요. 도덕 뭐가 도덕은 진짜 뭘 공부해야 돼. 뭘 공부해야지 진짜 뭘 어떻게 공부해야지 내가 뭘 공부해야지 뭐 100점을 받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어. 도덕은 뭐 교과서도 별로 안 해줬어. 선생님. 뭐 교과서는 뭐 학습지 같은 거 주로 했잖아. 근데 뭘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제가 딱 6점 정리해드릴게요.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게 분명 있을 거예요. 있죠? 있어요.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너무 중요합니다. 사이버 도덕 공간의 문제. 사이버 공간은 우리가 이제 가상 공간이잖아요. 가상 공간에서 뭐 이렇게 게임을 친구들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했어. 사이버 공간의 장점은 무엇이냐? 이런 게 꼭 서술형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얘들아, 알았어? 알았냐고. 내가 스터디 비밀이라고 했지만 저는 여러 번 내가 소통하고 있잖아. 소통을 하면서 저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알았죠? 저는 스터디임이라고 했지만 오직 스터디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저도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하는 거예요. 사이버 공간의 장점은 표현의 자료를 누릴 수 있었어. 맞아. 표현의 자료를 누릴 수 있었지. 자발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었어. 근데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어. 정보 수집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지. 근데 반면에 문제점이 맞는데 이렇게 똑같이 문제점이 보시면 더 길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료 선택에 어려움이 있고 유익하지 않은 사이트에 쉽게 정보할 수 있고 이거 절제하지 못하고 인터넷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잘 들어지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있어. 정보화 시대 도덕적 책임은 무엇이냐? 이게 흐름이 있어. 이거 엄격한 논쟁이 뭐지? 이게 도덕은 그냥 교과서 정독이야. 그냥 정독을 하는 거야. 최근에는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인터넷 정보 생활이 되고 있으며 현재 언지 전화 접속이 되어야 있는 환경에 열려 있다. 이제 이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몇 개월 가서 사이를 했다. 이건 좀 오, 그렇구나. 무엇이 나을까 잘 생각하며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 이런 거 줄 끊는 거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이거 도덕은 제가 저녁에 좀 더 하도록 할게요. 오늘 많은 도움 되셨나요? 많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그러면 저는 오늘 저녁 8시, 7시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서 9시까지 공부할 예정이었니? 여러분들도 스터디밈이라고 그냥 스터디만 한다고 하는 게 된다 아닌다? 스터디 할 때는 공부할 때는 말도 하고 그래야지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오케이? 그러면 저는 8시, 7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